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절반쯤 지났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꼭 2주일이 남은 셈입니다. 이 선거는 역시 승부입니다. 이번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범죄자 이재명을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이재명의 집권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승부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무엇이냐, 약점은 무엇이냐라는 걸 파악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계속 매달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매달림으로 인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판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김문수 후보가 5%포인트 이내로 이재명을 따라잡았다. 분명한 것은 김문수와 이준석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 토론회 이후에 이 이재명의 지지율은 내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김문수와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과 오차범위 내에서의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5%포인트 단일화를 하면 이 이내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아직도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이 판세를 바탕으로 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도 많은 것이 확정이 됐고 또 국민의힘 김문수 쪽도 많은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원팀 빅텐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냉정하게 버려야 합니다. 판세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장치가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선을 앞두고 1차적으로 김문수와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그래서 시너지가 발생할 경우에 이 대선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박빙의 승부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적어도 지금 시기라면 후보 단일화를 해도 4, 5%포인트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판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재명도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걱정하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판사들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되던 재판,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져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아마 올해 안에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분위기가 가장 이재명은 두렵습니다. 이게 또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대표적으로 볼 경우에 이재명은 진행되던 재판을 없애버리는 이런 법안도 민주당은 준비하고 있고 또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특검을 하는 것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는 이유는 전국 판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는 26일 전국 판사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당초에는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의논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모이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개입을 해서 이 안건을 정할 때 판사들의 독립, 사법부 독립만을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독립을 침해하는 요인,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다. 지금 일선 판사를 비롯해서 대법원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또 탄핵을 통해서 정치 공격을 통해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 이걸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서 논란이 될 뿐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진행되던 재판은 만약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진행되던 재판은 각자 판사들이 알아서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한다, 연기한다 라고 결정을 해도 이 입법안이 있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입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그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헌법에는 이 불소추 특권, 대통령에 대해서 이 소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진행되던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너무나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에서도 이건 각급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재판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 두 가지 장치로 인해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따져보기 전에, 오늘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입니다. 청년 농업인들 또 모내기를 하는 모습, 또 새참을 먹고 새참을 이렇게 함께 하고 난 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지금 뭐 각종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밝힐 것은 다 밝혔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모내기를 하는 모습, 청년 농업인들과 또 새참을 먹는 모습, 이건 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브랜드죠.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언제나 모내기에 참석을 하고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 이게 인상적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뭐 이런 모습들을 대선 후보가 사실 연출하지는 않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반갑다. 이 모내기 하는 모습이 반갑다라는 생각도 들고, 역시 김문수 후보는 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대선판에서 가장 느긋합니다.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 다 했습니다. 뭐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있느냐?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밖에는 길이 없다. 또 윤 대통령이 오늘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대통령이 뭐 영화도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는 게 뭐 큰 문제가 되느냐? 부정선거 부분은 늘 이야기하지만 선관위에서 국민들이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좀 더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할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원팀, 뭐 빅텐트, 당내의 원팀이 안 되고 있다. 아직도 경선에 후유증이 있는 게 사실이다.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더 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이준석과 자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 발표할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런데 많은 것을 지금 이준석도 고민하고 있다. 김용태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탈당을 했으니까 뭐 국민의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또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을 지키겠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의 뭐 개혁, 새로운 모습,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뭐 개혁 이런 걸 해야 이준석과 뭐 후보 단일화도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철수입니다. 지금 뭐 가장 열심히 뛰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안철수죠. 안철수는 직접 이준석을 찾아갔습니다. 유세 현장을. 그 대학교에서 유세를 하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뭐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이 단일화 하면 자기가 전문가다. 단일화 많이 했죠. 안철수는 단일화 정말 많이 했는데 김문수와 이준석이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준석이 일단 노였습니다. 단일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철수의 진정성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쪽에서 오늘 또 그 공보
팀장이 오늘 뭐 폭로를 한다랍시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위 친윤들이 이준석에게 많이 전화를 한다. 당권을 줄 테니까 이제 당으로 들어와라. 이 뭐 합당을 하든지 당권을 이준석에게 주겠다. 후보 단일화 하자.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폭로를 할 것도 없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이 오면 국민의힘을 모두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 뭐 새로운 창당 수준의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나올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어제 부산에 이어서 이제 대구를 지금 유세 중인 한동훈이 오늘은 김문수를 입에 올렸습니다. 한동훈 모두 이렇게 연호를 하니까 자신보다는 김문수를 연호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조경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유통일당과의 전련 뭐 이런 요구를 계속합니다. 한동훈이 이런 개별 유세를 하는 부분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데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를 믿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MB죠. 이명박 후보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달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박근혜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자기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유세에 나설 생각이라면 많은 것들을 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데 뭐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의 이 자진 탈당 또 자유통일당 부분에도 뭐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을 부분은 정리하지 않고 있고 또 경험에 대해서는 연일 사과를 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탄핵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8대 0으로 되는 게 이게 뭐 공산주의식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건 좀 과했다라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동훈이 유세를 나갈 때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유세를 나가서 유권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김문수와 생각이 다르다. 뭐 김문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세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유세를 나가면 이제 다 털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한동훈이 나서서 보완하겠다. 한동훈을 믿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페이지를 넘겨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당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대선 이후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반감이 됩니다. 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겁니다. 홍준표 아무 이 대선에서 김문수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마찬가지입니다. 원팀은 뭐 이렇게 된 것이고 빅텐트 다른 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효과도 없고 결국은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들은 사소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동훈 후보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한동훈이 정말 제대로 좀 바람을 일으켜 줬으면 했는데 반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냉정하게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대로 접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죠. 김재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대통령 후보직을 빼고는 모두 양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원하면 이 연합정부도 가능하고 또 당도 당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용태가 당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권은 또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 도와줄 수 있다. 그 다음 전 국민 여론조사도 좋고 이준석이 원하는 여론조사 이준석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양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은 이제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연합정부는 김문수가 결단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문제는 소위 친윤들과 이준석은
이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는 것이죠. 이준석이 이걸 믿지는 않을 겁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친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김문수 후보가 아마 잘 될 것이다라고 낙관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도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10%를 넘어가는 것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런 정도로 1차적으로 24일까지 안 되면 막판까지 가는데, 이 공동정부 형식을 꾸리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김문수 후보의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당 부분은, 이 당권을 주느냐 마느냐 부분은 이거 뭐 누가 약속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노력하자라는 것이고, 이준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자기 계산이 빨리 설 수가 있느냐, 이게 남아 있어서 아마 밀고 당기기가 좀 상당 부분 계속되지 않을까. 일단 안철수의 제안대로 김문수와 이준석이 만나는 상황이 오면 후보 단일화는 가시화된다. 거의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한 두 번째 이제 이 장치입니다. 소위 사법부가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끌어내릴 것이다. 처벌을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26일입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 달 7월에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한 달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가을쯤에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이걸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판세로 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다 됐다라고, 이건 이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뭐 선거 전문가들도 이재명의 이 판세 분석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아무런 적극적인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방어적입니다. 자기 한 말이 뭐 잘못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적이고, 또 뭐 언제나처럼 선거에서 거의 반거짓말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법부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뭐 김문수 후보의 지론일 수도 있고 정치적 입장일 수도 있고 또 김문수의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완벽하게 왜 절연을 하지 않느냐. 자유통일당 부분, 뭐 탄핵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간에 이 소위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뭐 느긋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차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굳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보수의 지지층도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지층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통일당이 뭐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선거에서 그렇다면 굳이 이걸 지금 칼로 잘라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자유통일당의 지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김문수 지지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지지층을 포기하고 지금 김문수가 외연 확장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기존 전통적인 이 지지층을 지키겠다라는 김문수의 소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뭐 당의 개혁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의 생각은 확실한 겁니다.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전통적인 보수파 지지층을 김문수 후보가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 사법부가 이재명을 처벌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가장 또 핵심적으로 전통적인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보수파의 강성 지지층들이 모두 나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광화문을 벌겋게 태극기로 물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문수 후보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읽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지도 않을 막연한 어음을 갖고 지금 현찰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선거에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뭐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개혁으로 가면 뭔가 중도가 오지 않겠느냐? 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지금은 죽고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의 국면입니다. 이 판세, 현실적인 판세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냉정하게 이 전술 하나 둘씩 구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 확고한 이 입장이 옳다라고 봅니다. 또 김용태 등을 내세워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이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는 어차피 전통적인 지지층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의 계산이 끝이 나야 합니다. 이준석에게 당권을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준석도 바보가 아닌데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에게 국무총리나 장관직을 주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통령 후보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겠다라고 던진 겁니다. 이제는 결정을 이준석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은 시간을 끌 겁니다. 전체 판세를 이렇게 읽습니다. 결코 이재명에게 유리한 국면이 아닙니다. 김문수, 이준석이 원팀 단일화를 한다면 이재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을 이 선거에서 밟지 못한다면 사법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을 끝장낼 것이다.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 판세에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